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자본시장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부끄러운 폭등이 나왔고 해외 시장은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유럽은 눌렸고 미국은 러셀만 눌리고 나스닥은 장중 눌림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두 변동성이 하락했습니다. 즉 지난주의 상승이 일시적 숏 커버였다고 보는 쪽이 아직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도 장기물 중심으로 제법 세게 눌렸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우리 증시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1.7% 출발 후 처음에는 글로벌 증시 흐름에 발맞추어서 변동성을 죽이겠거니 하는 식으로 투자자들이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마켓 메이커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현물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개별 종목들의 본격적인 투기가 붙기 시작하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2차전지 폭등기에 있었던 일이 반복됩니다. 즉 2차전지 종목에 숏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숏 커버를 하거나 숏은 보유한 채 선물 매수로 델타 헤지를 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이런 흐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선물 숏을 하는 투자자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30분에는 베이시스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개별 종목들만 조금씩 살아나면서 방향성이 오갔죠. 이때 코스닥 150 선물은 베이시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대충 연중 베이시스의 최대 진폭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에코브라더스들이 점진적으로 상한가에 진입하고 포스코 브라더스도 차례로 상한가에 진입하고 숏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자 선물 베이시스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1시 이후에는 코스닥 150 선물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38포인트를 넘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론 베이시스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주식 1억 원어치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7배라도 더 주고 그래도 공매도를 청산하겠다 이런 수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코스닥 150 선물 만기가 지금 한 달 남아있죠. 이 베이시스가 2%가 넘는다는 것은 한 달 동안의 이자를 2%, 연환산하면 48%짜리 이자죠. 이런 걸 땡겨 써서라도 손절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좋아서 선물을 매수했을까요? 이런 것을 공포의 숏커버라고 하죠. 무슨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손절매를 해야 하는 게 공매도인 것입니다. 이걸 개인들에게 무작정 허용하는 것? 좋습니다. 공평하게 허용하는 것? 그래 좋아요. 그런데 개인들과 기관들이 신용 등급이 다를 텐데 공평하게? 또 위험관리 능력도 다를 텐데 공평하게? 할 말이 많지만 시황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하튼 선물 시장에서는 초반에는 네이키드 선물 매도도 있었어요. 근데 현물이 투기적 매수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선물 매도자들이 계속 손절을 하면서 장 막판에는 외국인들도 장중에 1조 4천억까지 매수했던 선물을 아주 빠르게 집어던집니다. 그렇게 숏스퀴즈가 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다시 28만 계약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서는 시원하게 얻어맞은 것인데 하지만 이게 과연 전부였을까요? 옵션 시장을 보도록 하죠. 오늘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이 콜옵션을 무려 484억을 매수했어요. 484억, 48억도 아니고 484억이면 정말 역대급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게다가 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콜옵션을 매수했다? 그리고 그것이 거래상 대방은 죄다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은 콜옵션을 무려 492억을 매도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현상인지 설명할게요. 제가 지난 시황에서 외국인들이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대에서는 합성 선물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23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도 거기서는 현물을 좀 담아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의 해외 시장 흐름은 반등이 아무리 나와도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수 반등폭에 비하면 콜옵션 시세는 크게 안 나왔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갭상승 출발하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숏 커버를 시작하자 개인들은 콜옵션 매도부를 손절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지수가 제가 아직 목이 다 안 났네요. 이후에 지수가 계속 레벨업 시도를 하자 10시 50분부터 또 손절매를 하고 또 오후 1시에도 손절매하고
장마 무렵에도 도저히 건디지 못하고 손절을 해요. 이렇게 해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V코스피가 아주 그냥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가 옵션 만기주인지라 그 V코스피 지수는 근월물 옵션보다는 차월물 옵션을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폭등한 게 뭐 18.81포인트라고 하지만 근월물 콜옵션 변동성은 40포인트를 넘기도 하는 아주 엽기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이러한 콜 스퀴즈로 말미암아 콜옵션 외 가격은 행사가별로 뭐 332 같은 경우에는 21,100% 상승. 참. 335는 뭐 13,450포인트. 13,450%. 제가 그냥 130답에 330은 69.25배, 327은 36.8배, 325는 19.2배. 참, 당신들이 대체 뭔 짓을 한 건지 이제 알겠는가 이겁니다. 이러한 폭등으로 콜옵션 322 같은 경우에는 미결이 하루에만 16,000계약이 빠졌어요. 325도 9,500계약, 320도 7,490계약. 이렇게 14가격이 되는 옵션들이 하루 만에 이런 초대형 손절이 나오면서 시장이 추가 상승을 부채질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손절은 개인들 지갑에서 나온 것이고 외국인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콜옵션을 아주 잘 팔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전격 금지를 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손절하니까 뭐 개 털릴 거다? 이건 아주 유치한 발상이에요. 해치펀드가 왜 해치 펀드입니까? 위험 관리를 하는 펀드입니다. 시장을 쪼이면 쪼일수록 더욱 똑똑한 놈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공매도 전격 금지? 아이고, 게다가 이런 옵션 만기주의 이런 사고를 쳐? 아주 그냥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현물 시장을 보면 오늘의 상승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코스닥 150 종목 상승률 1등부터 6등까지가 모두 2차전지 주식. 그리고 다 25%에서 상한가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두 자릿수 상승.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1등이 그냥이에요. 참. 1, 2, 3, 4등 모두가 2차전지 아니면 최소 20% 이상 상승. 아니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시황 마무리하면 우리 증시는 이제 옵션 만기주예요. 그래서 고평가된 콜옵션을 어느 정도 단도리를 할지에 따라서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30은 아무래도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봐요. 종가에 335까지 당긴 거 그때 선물 매수 다 청산됐죠. 외국인들 거의 한 8,000계약 이상 청산을 했는데 그래서 330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보지만 옵션 만기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박스를 그리면서 점점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월물 변동성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해외 시장 관계없이 우리 시장은 큰 폭이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 시장으로 봐서는 그냥 숏스퀴즈 정리 과정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서 수많은 투기 거래자들이 명물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흐름이라고 보지만 그래서 시장 자체는 결국에는 슈팅을 여러 번 줄 것 같아요. 그게 위든 아래든 간에. 그러나 결국에는 흘러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 끝날 때까지는 그냥 코스피는 손 안 대는 것이 좋고 특히 2차 전지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베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전환 시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가장 반등한 건 2차 전지 맞아요. 자, 그런데 그 폭등을 모두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나올 때까지 검찰청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여의도 앞에서 이렇게 땡깡 피우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피켓 들고 앉아있는 게 맞아요? 또 자본시장에서는 뭐로 가도 합법적으로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반등에 다른 거 손대지 말고 2차 전지 사야 된다. 물론 그게 수익률로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매매는 자본시장이 장기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건전한 상승이 나오려면 이런 투기적 거래가 있으면 안 되죠. 게다가 시총 최상위 종목들로 이렇게 장난치면 어떡합니까? 우리 시장을 계속 떠나게 되면 투자를 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받아줄 사람도 없죠. 고인물들끼리 싸우다가 연못이 썩어버리는 꼴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살짝 눌려서 마감했습니다. 뉴스플로우로는 지난주 유럽 증시가 3%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최근 1개년간 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쿨다운 하려는 흐름이 지수를 눌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럽 변동성 지수는 눌렸어요. 이는 지수의 적절한 조정은 변동성 하락 요인이지 변동성 상승 요인이 아님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장기물 중심으로 눌림이 나오는데 주로 유럽 채권 시장만 눌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눌렸다기보다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거로 보는데 아직도 채권 변동성이 무브 인덱스가 지금 121포인트 이상이에요. 올해 자 보면서 얘기할까요? 지금 이 자리인데 그 올해 2월 그리고 9월에 잠깐 1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갔었죠. 그런데 지금 채권 수익률과 관계없이 이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컨센서스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만큼은 채권 가격이 일방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굉장히 위아래로 흔들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의 증시 반등, 그리고 유럽 세션만 해도 기름은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게 기름이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현물 마감 1시간 전부터 얻어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81분마저 깨서 마감했는데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증시 반등과 별개로 펀더멘털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봐요. 올 겨울 전반적으로 북반구의 날씨가 따뜻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지금 눌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쟁 프리미엄이 계속 거치고 있는 것 또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워낙 고변동성 상품이죠. 그래서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것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면서 유가 상승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80달러 깨고 더 내려간다. 그러면 유가 하락을 이 경기 침체의 어떤 지표다라고 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하락이 아직까지는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시장은 꺾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그 글로벌 증시 반등에서 가장 약했던 쪽이 영국 그 FTSE 100 지수인데 아무래도 굴뚝기업이 많이 포진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름 주식들도 여전히 약하고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개장 초에는 나스닥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등 초반에는 시장이 점진적 상승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변동성도 이 바닥권에서 뭐 또 2% 하락이 나온 등 시장을 굉장히 징그럽게 받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 개장과 함께 러셀은 아주 급락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1%를 밀었죠. 이후에 유럽당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니까 나스닥도 힘이 살살 빠지면서 눌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장중 조정이 나오자 오후장에는 나름 반등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전체 시장 흐름을 보면 그냥 역대급 따주기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좁은 진폭 내에서 뭐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렇게 움직인 게 0.5%도 안 돼요. 이런 게 저변동성 장세의 특징입니다. 추세 추종 매매자들을 죽이는 것인데 롱도 숏도 아닌 그런 흐름이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시장을 볼 때 저는 이 빌드업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시세가 발효되기 전에는 특정한 흐름들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누적되면서 나중에 발생할 시세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세가 일단 발현하고 나면 그 뒤에는 그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반전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또 빌드업 과정이에요. 자, 반전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포지션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숏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또 매도를 애도하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 시장 흐름을 보고 숏을 늘려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은 현재의 변동성 수준은 연중 최저치는 아니지만 하반기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데 그렇다면 변동성이 바로 살아나기보다는 하루 이틀 숙성 기간을 갖고 나서 점진적으로 돌아나가기 때문에 첫날부터 변동성을 매수하는 것은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죠. 개별 종목에서는 여전히 매니피션트 7들이 달리고 있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등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달리고 나머지는 힘이 살살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흐름은 지수는 방어화돼 개별 종목단에서는 시장이 좋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시장이 이 구간에서 일주일 정도 움직인 뒤에 다음 주의 CPI 발표 이후에 하락 전환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 나스닥이 14,200보다 더 낮은 자리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봐요. 여하튼 숏을 늘리는 것은 최대한 때를 기다리겠지만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반응에 대해서 일부는 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요. 또 베어마켓 랠리 치고는 또 상당히 빠르고 거칠게 움직였죠. 그래서 기존의 시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일부에서는 이거 물량 다 털렸다 하면서 이른바 이른 산타 랠리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까지 해요. 뭐 예를 들면 최근 그 GBT라고 해서 그 쯔바이 브레스 트러스트라고 해서 이 10일 동안의 상승 종목 비율이 90% 이상 기록한다. 그러면 향후 6개월간 시장이 강세장이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3월 SBB 사태 이후로 두 번째로 떴다고 해요. 그러면서 남은 12월까지는 상승장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것만으로 시장을 단독으로 평가하진 않겠지만 이 지표는 저는 상당히 올드 패션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뭐 올드 패션 어쩌고저쩌고 하면 좀 민망한데 그래서 지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게 연초에 나타나는 것과 연말에 나타나는 것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하튼 지금 저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고 있어요. 위로는 15,500포인트까지 또 더 열려있다 보지만 숏을 걷어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멘트를 하진 않을 거예요. 뭐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은 과도한 반응일 수 있겠지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해지가 풀리기 시작하면 기나긴 정체기 혹은 점진적 눌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자전지 주식이 이번에 고점을 치게 되면 그야말로 800년 동안이 고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요. 800년 좀 심했나요? 뭐 인플레이션이 2%만 계속 지속돼도 80년 지나면 제자리 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흐름은 이런 흐름은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분명히 역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스닥 숏, 유로스닥스 숏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엔화 콜옵션 매수를 시작할 거예요. 엔화 매수는 월요일 하루는 그냥 넘어갔고 화요일부터 콜옵션 매수를 시작할 것인데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따로 포지션 잡지 않을 겁니다. 올 연말까지 시장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최대한 손실을 방어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혹시라도 제가 영상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면 사과드릴게요. 제가 뭐 현 정부나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또는 비난할 생각 전혀 없어요. 단지 자본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